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무당파 유권자의 2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용 돈 재판 유죄 판결이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는 가자 지역으로 분열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범죄인이라고 확인시키는 광고를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선거는 미국 유권자 6%가 결정하고 아주 중요한 시험대는 다음 주에 있을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토론 참석 자격 미달인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마리화나 관련 17만 5천 건의 유죄 판결 케이스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의 마리화나 사면을 세계 각 나라에서도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과 차기 편집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널리즘 경력을 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이고 마리화나 판매에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라고 LA타임스가 심층 보도했습니다. 2024년 LA 카운티 주요 산불 시즌 시작됐습니다. 산불로 구조물이 불에 타고 대피령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뒤덮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덥고 위험한 여름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가 보도하는 것을 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도 요즘 말이 굉장히 강해지고 때로는 거칠어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원래부터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같은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도 백악관 대통령 캠프가 발표한 광고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검은색으로 이렇게 화면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도 보이고요. 결국은 범죄자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쯤이면 지금 정말 깜깜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34개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도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할까?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 보면은 버지니아주도 퍼플이 아니라 레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대강에 이제 정리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이드 알 아드하라고 이슬람교에서 두 가지의 큰 축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12월의 10번째, 이슬람 달력들을 다 달리 쓰니까요. 그래서 이슬람 축제고 가장 중요해서 보면은 말하자면 성지 순례 같은 것을 가는데 그 인파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는 그 축제를 맞아서 먹을 것도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역시 이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트럼프에게 지금 격전지에서 지고 있는데 더 여러 가지를 깎아먹는 미시건주 같은 데서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폴리티코와 입소스는 AP와도 하고 여러 매체와 함께 여론조사를 하는데 무당파 유권자의 2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용 재판 뉴욕에서 유죄 판결 나온 그 이후에 그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본인들이 그렇게 답한 거예요. 그런데 21%는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아직 투표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무당파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5%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트럼프 쪽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21에서 5를 빼면은 16%죠. 결국은 무당파의 16%는 폴리티코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까 겁나서 13만 달러 주고 돈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 사기를 저질렀다 하는 유죄 판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워낙에 그런 평판의 사람이니까 포르노 배우와 잠잤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걸 돈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에이 이건 대통령감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16%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더 한다는 사람 5% 빼고수요. 그러나 공화당은 41%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28%죠. 더 찍겠습니다. 더 찍는다고 마음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전에도 트럼프에게 찍을 것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표는 한 표이고 공화당에서도 7%는 덜 찍는답니다. 그러면 무당파에서 21%, 공화당에서 7%, 합치면 28% 정도는 되죠. 공화당에서도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었던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에서도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이제 이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1027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2%포인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서 그리고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전에 그 노키아 극장이요. 지금 피콕 극장으로 이름 바뀌었죠. 올림픽에 있는 LA 다운타운. 거기서 이제 선거 기금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흑인 교회에서 선거 유세를 한 주말인데 뭐 내용이 많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등등인데 역시 오늘 아침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살아남은 두 가지는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2명을 더 지명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조기를 거꾸로 걸 수 있는 사람들, 낙태를 뒤집는 사람들, 연방 대법원이 지금처럼 무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3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트럼프가 지명하지 않은 보수 공화당 성향의 2사람 때문에는 연방 대법원이 완전 부패의 무슨 아이콘이 돼버렸잖아요. 클래런스 토마스. 뭐 몇 년 동안 선물 받은 게 400 몇십만 달러라고 하죠. 그 두 번째가 또 사무엘 얼리토고 이 사람들 전부 보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나우, 에이미 코니 베럿 이 3사람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했던 것을 불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도 차기 대통령이 2명 더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종신직 9명 가운데 그럼 8명이 보수 성향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한 2가지. 하나는 2016년도 선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지 된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주말에 나왔던 또 하나의 뉴스가 현재의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중 혐오, 대선 후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높아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해서 뭐 4명 가운데 1명은 난 2사람 다 싫어. 저는 이게 놀랐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될 줄 알았는데 4명 가운데 25%밖에 안 되네요. 1명이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 오바마가 했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 당시에 트럼프 싫어. 힐러리 클린턴도 싫어. 해서 집에 있었거나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바마는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가 아닌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됐다 해서 기분 나빠서 또 표 안 찍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에 미국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미국의 기준, 미국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정직함이죠. 그런데 이제는 요즘은 정직하지 않아도 돼. 법을 위반해도 돼. 세금을 안 내도 돼. 막 살아도 돼. 이게 다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증명된 바로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고 한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뭐 돈 3천만 달러 이상 모았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되겠고요. 3천만 달러 모은 게 하룻밤 사이에는 그 민주당의 그 선거 기금 모금으로는 최고라고는 하지만 뭐 줄리아 로버츠 또 누굽니까? 뭐 폴랭카부터 나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 질 바이든 여사를 포함해서 많이 나왔었고 그만큼 돈을 아무튼 모은 것보다도 이 두 가지 연방 대법관 또 다른 사람이 지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은 언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너무너무 사람들의 정직성을 믿었고 그 정직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은 너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이후에 무너졌다는 것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기금 모금 행사에서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기금 모금 행사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비난을 했죠. 아웃 오브 터치 캠페인이다. 헐리우드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다고. 이게 입장료가 있어서요. 좀 먼 자리는 $250. 그리고 바이든 오바마와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자리는 $50만 달러였답니다. 이 지미 킴멜이 두 사람과 같이 한 40분 동안 여러 가지 대화도 했었고요. 하이라이트는 사람들이 모든 걸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망각의 강, 렛대의 강을 건너는데 렛대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망각의 그런 얘기는 했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코비드 19 때에 이 그 클로락스 같은 거만 조금 몸에 집어넣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밤에 시사 토크쇼의 진행자니까 내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트럼프도 효과가 있었을 거야. 머리가 조금 더 색깔이 바랬을 거야. 브리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미 킴멜이 그 당시에 우리가 빨리 뭔가를 수습하지 않아서 무슨 뭐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화장지가 얼마였어요 당시에? 커피 끓여 먹는 그 필터 얼마나 굉장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 하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 화장지가 없어서 내가 정말 엔벨롭으로 그 봉투로 뭔가를 처리를 했어야지 됐어. 화장실에서 얘기하니까 오바마가 정말 그랬어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모습들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 무조건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잊지 마세요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캠페인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엘리트들이 와서 아웃 오브 터치 돈을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3천만 달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달에 모은 5천만 달러 이상이었죠. 그 당시에 뭐 550만 달러 이상이었나요? 그랬죠. 그것보다 적은 겁니다. 2천만 달러나. 그 당시에는 마랄라고에 더 큰 지금처럼 뭐 $250 티켓을 사서 오는 사람보다 그냥 불과 몇 명이었는데 헤지펀드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모아줬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인지력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 나처럼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인지력 테스트를 한 의사의 이름을 2번이나 그 자리에서 잘못 부른 게 있고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흑인 커뮤니티에서. 디트로이트에 흑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 흑인 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흑인들 별로 없었어요. 백인들이 많았는데 청중들은 거기서 이렇게 막 뭐 범죄율 흑인 사회 범죄율이 높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찾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이미 그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주말에 제가 연합뉴스에 참 서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인 그 매체들이 다 같이 보고 이제 그 AP나 그 로이터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연합뉴스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많은 뉴스들을 연합뉴스가 그 뉴스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만 혼자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데로 가서 그 주최국의 이탈리아 총리가 이쪽으로 정상적인 코스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뉴스를 뽑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딱 그 제목만 보고 뉴스를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근데 그 기사를 보다가 한참 보다 보면은 뒤에 그게 바이든이 다른 그 스카이다이빙 한 사람들 인사하려고 그랬다. 이런 게 나오고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그 사진들도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쪽에서 지금 사진 찍고 자신들 모여야 되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고 가는데 함께 열심히 지난 그 금요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사진 나왔던 것,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을 쳐다보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스카이다이빙 하고 내려와서 이제 막 장비를 접두군요. 그 스카이다이버들이 그 장비 접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잘 봤다 고맙다 이 말하는 거죠. 그 말하려고 가는 것을 인지력이 틀렸다 하면서 그 인지력 검사해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제목을 바이든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제목을 뽑으면 사람들은 다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서 놓칠 리가 없죠. X를 통해서 완전히 도배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한데 그건 가짜라는 거. 근데 연합은 알면서도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서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떤 때는 약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간 이제 그 원래의 핵심보다 조금 더 귀에 들어올 만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뽑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반대의 것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그럼 왜 인기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때는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며칠 있으면 20일이면은 1월 20일이면 바이든이 취임 선서를 하고 백악관에서 나가지만 정치 경력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공화당의 상원에 또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건 윤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트럼프 책임이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터커 칼슨 더 했어요. 본인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법정 기록에 따르면 이제 대부분의 저녁에 트럼프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가까워졌다. 난 정말 기다릴 수 없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터커 칼슨조차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의 표현대로 계산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3분의 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버지니아도 레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진다고 하고 사실은 세계 전반적으로 현직 그 지도자 총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나아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이나 캐나다 총리나 영국 총리보다는 그리고 심지어는 대단할 것 같았던 인도의 총리도 상상보다는 덜했고 그러면 이게 대서양, 태평양 무슨 이런 모든 걸프 연안에서 전부 현직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지율 한 13%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빵값을 바이든 대통령은 자꾸만 그 민주주의 보존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민주주의 보존보다는 인플레이션, 나의 빵값, 가솔린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34건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바꾼 사람 있죠. 7% 정도 법원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법원이 트럼프에게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이 그럼 부당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헌터 바이든의 그 총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뭔가 바이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배심원들이 유죄다. 총기를 살 때 본인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아니라고 체크를 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들 또 동격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매년 총이 1,600만 정 정도가 팔립니다. 1,600만 정 팔리는데 총 살 때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7페이지 정도 체크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7페이지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21가지 질문 21가지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에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뭐 마리화나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중독됐는가 뭐 이런 것 물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없다고 작성을 합니다. 이거 중범이에요. 이번에 그 헌터 바이든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1년에 1,600만 정 이상의 총이 팔리는데 그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은 300명 미만입니다. 완전히 뭐 마약 밀매자나 갱두목이나 이런 사람만 걸리는 거거든요. 0.00002%입니다.
0이 4개, 0이 모두 5개네요. 그 2%. 그런데도 헌터 바이든은 봐주고 트럼프에는 아주 어렵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뉴스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 대고 민주당은 지금 가자 지구 때문에 분열이 됐잖아요. 공화당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죠. 우크라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마음을 정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제도는요, 선거인단은 공화당에 유리하고, 그러면 바이든은 지금 여론에서 유리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데 여론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11월까지는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6월 27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6월 27일 그때의 토론이 비정상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중요한데 토론도 비정상적으로 돼요. 어떻게 대선 후보 토론에 마이크를 한 사람이 말할 땐 한 사람이 꺼요. 이것도 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대선 후보 토론할 때 본인 시간도 아닌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사회자만 욕먹었죠. 그걸 컨트롤 못한다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점잖게 매너를 해야지 점잖게 컨트롤을 하지 그 점잖이라는 것을 뛰어넘으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끈다고 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아마 이번에 그 CNN의 토론에 나가는 그 자격은 거의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CNN이 어제 발표를 했고요. 선거인단표 딱 270표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6개 주의 유권자가 판단을 하죠. 그럼 그 6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까운 곳부터 가면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기려면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에 있는 주 그 3개 주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마하의 선거 구조가 복잡하니까 어떤 무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면 되는데 이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북부, 동북부에서 한 군데라도 지고 나면은 남쪽에서 이겨야지 되거든요. 어디서 이겨야지 되냐면은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아니면 여기에 이제 7번째 노스캐롤라이나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한 군데 이겨야지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다 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버지니아까지 추가. 바이든 팀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요. 아는데 다가오면은 변할 거야. 다가오면 변할 확률이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을 확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많은 그 진보적인 매체가 조금 더 이거를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위급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위급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고 민주당에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이 그렇게 막대먹은 나라, 막대먹은 사람들만 도덕적인 그 기준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도덕적인 기준이 느슨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닌데 투표를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트럼프를 버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이게 지금 강조가 되는 거고 아무튼 전체 6% 가운데서 6개 유권자들 가운데서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리고 다음에 열릴 이제 첫 번째 열릴 6월 27일에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종이 한 장에 펜 한 자루 그리고 물 한 병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이제 또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미국의 2024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타 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 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일면의 헤드라인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쏴 하는 소리가 나죠? 저만 그런가요? 쏴 하는 기계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미국 그 주요 신문의 일면 탑뉴스의 헤드라인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매체가 보도한 것은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보스턴 글로브도 그렇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약간의 어떠한 뭔가 구호품을 보낼 수 있도록 일단 남부에서 전쟁을 공습을 멈췄다. 이거 벤자민 네탄야후 측근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네탄야후의 그 종교, 여기 항상 종교가 들어가요. 우파, 극단하면 종교가 들어가는데 요즘 종교 민족주의 파트너들이 이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내각이 구성됐던 것을 해체했습니다. 전쟁 내각이 6명이었거든요. 좀 중도적인 전쟁 장관 그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장관 베니 간츠가 사임을 했잖아요. 네탄야후와 이거 전쟁 다루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사임을 하고, 또 다른 장관 한 사람 사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해체를 해버렸는데, 그러자 종교 민족주의 이런 벤자민 네탄야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야지 된다. 앞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남부에서 일단은 공격을 멈췄다 하는 그런 8개월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돼서 이 뉴욕 타임즈도 일면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보스턴 글로브도 많은 지역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의 군이 구조하는 루트를 오픈했다. 이게 왜 일면 탑까지 나왔냐면, 가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제 이슬람교의 최대 할러데이인데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딱 타이밍에 오픈을 한 거겠죠. 그런 루트를 오픈을 했다 해서.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는 워낙에 이제 카톨릭 그쪽에 기반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구호라든가 어떤 온정적인 이런 이슈에는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진을 보면은 이드 알 아드하라는 바로 이제 아랍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할러데이 때 쫙 어디론가 성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점처럼 보이죠. 그런 사진을 실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맨 오른쪽 아래 보면은요, 푸 인더 워로, 푸푸할 때 푸 맞습니다. 이 영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강물 위에 푸 해서 영국의 템스강을 관리하는 민간 회사가 관리를 하는데요. 영국이 이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하수구,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수영장 크기에서 갇혀 있는 물 한 3만 4천 개의 올림픽 수영장에 있는 그 정도의 물이 처리하지 않은 하수물이 강으로 유출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강에서 막 경기하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를 젓고 캠브리지 선수들에게 물에 닿지 말아라.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오물이 있어서 그런 물속에 배설물이 막 있고 하는 그런 거. 이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제 영국의 런던의 빅토리아 시대의 하수구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애틀란타도 얼마 전에 아주 심하게 겪었었잖아요. 하수관이 100년 된 것이 이게 제대로 보수공사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오래되면은 확실히 뭔 일인가가 이렇게 생긴다 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오늘 마이애미 헤럴드는 역시 지역신문답습니다. 일면에 보면은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웃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가 막 연설을 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가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로는 마르코 루비오가 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즉 만약에 이제 히스패닉계고 아버지 어머니가 피델 카스트로 당시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히스패닉계 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의정 활동도 오래 했고, 2010년부터 오래 플로리다주의 지역구인, 지금은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낙점을 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애미 헤럴드는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이걸 탑뉴스로 다뤄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USA 투데이는 요즘 흑인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서부터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유권자들이 전부 트럼프에게로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낮아진다. 근데 이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에게서 빠져나가기는 하는데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가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후보에게도 가지. 그 모든 물론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대놓고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흑인 교회에 가면 어우 저 때문에 여러분 살기 좋아지셨죠?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건 가짜뉴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록이 말해줍니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기록까지가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도 트럼프에게 다 가진 않는다. 이게 이제 USA 투데이의 일면 뉴스입니다. 또 라오피니언을 오랜만에 봤어요. 스페니쉬 신문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전혀 다른 매체들의 신문과는 달리 이게 딱 보니까 호라 세로파라 임미그란테스 결국은 다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피켓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스페니쉬를 모르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도 보니까 뭐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거 보면 영어하고 스페니쉬와 또 비슷하잖아요. 프로텍트 다카. 이 다카 이게 이제 다른 매체에서 뭐 이스라엘을 얘기하던 마르코 루비오를 얘기하던 무슨 영국의 템스강의 물의 그 수지를 얘기를 하던 라오피니언은 다카 부모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와서 본인이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 살아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시위를 보도를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당연히 지금 이제 산불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신문으로 보신 분이라면 빨갛습니다. 그 소방관들이 이때는 12,265에이커를 태웠을 때고 지금은 이제 15,000에이커 이상 그 태웠을 텐데 이게 헝그리 밸리 스테이트 그 레크레이션 에리아요. 뭐 자동차들 그 레크레이션 에리아 그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빨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LA 지역의 버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LA 타임스도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오른편에 카나비 farms use Chinese poison을 쓴다. 이게 이제 마리화나를 키울 때 빨리 자라게 하려고 뭔가를 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플랜트에도 많이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뉴스와 함께 제가 세 번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미국 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의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똑같이 일면에 보도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싱턴 포스트에 관한 뉴스거든요. 뉴욕타임스는 사진까지 실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퍼블리셔. 물론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입니다. 그런데 발행인 CEO, 발행인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발행인과 또 11월 선거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맞지만 최초의 여자 편집장을 내세웠다가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여자 편집장이 그만둬 버렸고 그 공백은 선거철에 이런 일은 없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른 사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온 사람이 맡았다가 11월 선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맡는데 이 두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 겸 CEO도 그리고 차기 편집장도 영국 사람이에요.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영국의 저널리스트들이나 영국의 신문 운영자들이 미국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주요 신문의 전부, 거의 전부. 그렇게 해서 이 뉴욕타임스는 사진까지 실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인 거예요. 새로운 워싱턴 포스트의 리더들이 한 사람 편집장, 한 사람 CEO 겸 발행인이 과거에 훔친 데이터로 뭔가를 영국에서 그런 잡을 많이 했었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공통적인 그런 그 뉴스인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편집인이 로버트 윈넷, 발행인 겸 CEO가 윌 루이스. 이 사람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000자나 된 것이니까 얼마나 긴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일면 탑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결국은 자신들의 신문을 자신들이 심층 취재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발행인 CEO와 자신들의 차기 편집장을 겨냥을 해서 한마디로 20년 전, 그 전보다도 더 전도 있고 후도 있고 이 특히 그 편집장으로 오는 사람과 발행인이 윌 루이스가 이 사람 이제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가지고 저널리스트적인 일을 많이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영국 신문에서 일을 할 때 훔친 정보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thief라고 뭐 절도범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루퍼트 머덕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 팍스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신문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영국에서 뭔가를 데이터를 훔쳐서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줄줄이 풀어놨잖아요. 타블로이드 신문 등을 통해서. 그런데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더 성공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저널리스틱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뭐가 이게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아주 극단적이어야지 되고 뭐 훔쳐서 하고 그 자신의 이런 것을 절도범을 해서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스스로를 딱 그 심층 취재를 한 그런 그 보도도 전하는 게 미국이다 하는, 뭐 그 자체가 워싱턴 포스트로 좋지는 않지만 그 기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두 사람을. 편집장도 싫어하고 새로운 발행인 겸 CEO도 싫어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는 또 다른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딱 그 보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이제 그 메릴랜드 주에 뭐 아주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마리화나에 관한 그런 케이스를 전부 사면을 한다 하니까 이걸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참에 도대체 그런 케이스가 어느 캘리포니아주는 또 어떤가 하는 것도 조금 보겠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위험하지 않다, 그 재배되고 판매되는 게 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민주당입니다. 웨스트모어 민주당 주지사인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낮은 단계, 그러니까 아주 강한 무서운 범죄 말고요. 17만 5천 건에 대해서 마리화나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는 사면을 한다. 그렇다고 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석방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감옥에 마리화나로 갇혀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건 심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석방한다고 발표를 했냐면, 오늘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아직 발표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니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는 제가 저 혼자 한 말이고요. 여러분께 반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왜 그럼 이렇게 사면을 하는가, 범죄 기록이 과거에 다 형량을 치렀다 할지라도 집을 구할 때, 또 직업을 구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다 거부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뭐 형량을 살았어도 그 사람 자체와 가족들을 괴롭게 한다, 과거에 자꾸만 묶어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하필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까? 6월 19일이 수요일이 준틴스데이잖아요. 준틴스데이는 1865년도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텍사스 어디였었다고 하죠? 파발마가 막 가서 노예 해방됐는데요, 이렇게 알려준 게 그때 그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6월 19일이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야 된다, 연방 공휴일로 아니다, 해야 된다, 아니다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연방 공휴일을 선포한 것은 1980년도에 80 몇 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 그 전에 주별로 로컬별로는 했지만 그런 그 연방에서 할러데이를 한 것은 그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준틴스데이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도 여기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겁니다. 왜요? 미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에 갇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할 확률이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3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도 집도 못 구하고 직업도 못 구하고 교육받을 기회도 놓친다, 뭐 용자 같은 거 못 받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 주에서도요, 마리화나 관련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은 볼티모어가 전체 메릴랜드 주 전체 케이스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인구는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마리화나 유죄 판결의 4분의 1이 볼티모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메릴랜드 주 뭐 마리화나 완전히 합법화됐고요. 9개 다른 주도 역시 합법합니다. 그 다른 주도 합법화된 9개 다른 주가 합법화된 게 아니라 합법화된 주는 훨씬 많죠. 이렇게 메릴랜드 주처럼 사면하는 것. 과거의 케이스에 대해서 사면하는 주가 9개 주인데 네바다, 워싱턴, 일리노이, 캔사스, 콜로라도, 엘라바마, 펜실베니아, 오레곤, 노스다코타, 매사추세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그럼 왜 없죠?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사면 정도가 아니라 자동 말소입니다. 사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 자동 말소는 대중이 볼 수 없도록 기록을 완전히 sealed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2년도에 추가로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처럼,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보다 더 나가서 아예 기록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말소를 한 주는 일리노이, 뉴저지, 또 그 뉴욕, 굉장히 진보적이죠. 루이지아나도 들어가네요. 버지니아, 그리고 애리조나, 커네디컷, 엘라스카, 로드아일랜드, 미주리, 미네소타. 합치면은 미국 내에서 20개 주가 넘는 곳이 과거의 마리화나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것이면 사면을 하거나 아예 사람들이 기록을 볼 수 없도록 말소까지 한다는 거죠. 연방에서는 2022년도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죠. 그래서 메릴랜드 주에서 이런 일이 있고, 기사가 아주 길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에 빚을 진 것을 갚았고 형량을 치렀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얘기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LA 타임스가 일면에 오늘 실은 건데, 마리화나 업계 신문, 위드라고도 하잖아요. 카나비라고도 하고, 그 마리화나, 대마초, 위드윅과 공동으로 심층 취재를 했더니 규제 당국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42개의 마리화나 제품을 테스트했더니 이제 25개에서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마리화나 빨리 자라게 하려고 뭐 어디를 컷해서 뭐 집중적으로 뭔가를 넣고, 중국에서 오는 그런 화학품이죠. 이런 것을 넣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한 번만 해도 위험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면 암, 간, 갑상선, 유전, 신경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병들과, 그리고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까지, 작아도 장기적으로 반복하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특히 5개의 인기 있는 브랜드가 연방 위험 기준보다 높다는 건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마리화나 이렇게 키울 때, 대마초 키울 때 66종류의 어떤 뭐 살충제, 농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해서 기준에 통과가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하는 곳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제품 테스트하는 회사의 마리화나 회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실에 의존을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관리부서 있죠. 그러나 새로운 규정을 지난 2년 동안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주에서 이 카나비 컨트롤을, 마리화나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데이터도 부족하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소규모 대규모 그런 회사들은 막 뭐 살충제 넣고 제추제 넣고 뭐 농약 넣고 이렇게 해서 막 키우는데, 소규모 우리들만 피해라고, 제대로 하면은 짓밟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부 카운티, LA 카운티 북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여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대기의 질도 나쁘고요. 벤츄라 카운티부터 뭐 산타바바라 이런 데까지 지역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피라미드 레이크, 고몬 사이의 산불, 대피령 내려졌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주도 대피해야지 되고, 어떤 뭐 주립 그 캠퍼들도 헝그리밸리 공원에 거기도 이제 대피를 하도록 했고,
포스트 파이어 토요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어젯밤 오늘 아침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젯밤까지 15% 진화했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적어도 그 레드 프래그 워닝, 그 빨간 프래그 워닝이 있고요. 인터스테이트 5번이요. LA 카운티 북쪽 뭐 벤츄라 카운티 그쪽 지대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명에게 해당이 됩니다. 직접 내가 불을 보지 않고 뭐 교통이 차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냄새가 다르잖아요. 공기 냄새에서 랭캐스타에도 여러 개의 구조물이 지금 불에 탔다고 하고 주택도 조금 위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더 올라가면은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밸리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바람도 아주 잔잔하진 않거든요. 한 시속 40마일에서 60마일, 70마일 되는 쪽도 있고 산타바바라 카운티도 마찬가지고 산타바바라는 뭐 UC 산타바바라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그곳에서 학교 다니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요.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덥고 드라이하고 바람 불고 이게 전부 기후 변화죠. 애리조나부터 시작을 해서 쭉 뭐 유타, 뭐 뉴멕시코, 뭐 이쪽 화재 위험까지 같이 있는 좀 위험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2024년도 그 파리 그 올림픽 게임 준비하면서 옥사나 마스터즈라는 선수가 오늘 그 가디안 신문과 자세히 인터뷰를 했던데 이분 미국 장애를 겪고 있는 스키어입니다.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하고요. 패럴림픽 스키 선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고아원에서 자랄 때 성적 학대, 신체 학대 엄청 많이 당하다가 8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됐거든요. 그 뒤부터 스포츠가 나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특별한 능력도 가르쳐줬다. 그렇게 극복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